밤 11시 52분. 이불 속에 누워 불을 껐습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머리가 꺼지질 않습니다. 낮에 회의 때 했던 그 말. 아, 그렇게 말하지 말걸. 점심시간에 동료가 던진 농담에 너무 과하게 웃었던 것 같은 기분. 퇴근 전에 보낸 메시지, 마침표를 찍었어야 했나, 안 찍었어야 했나. 분명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불을 끄니까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피하려고 다시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스타그램에서 본 누군가의 웃는 사진이 오늘 하루의 평범함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후회들, 낮에는 분명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고 주변이 조용해지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낮 동안 꺼두었던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 하나가 다시 켜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밤만 되면 낮의 일을 후회하며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그 프로그램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도 밤은 아닌가요? 잠들기 전에 유튜브를 켰는데 이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면 아마 오늘 밤도 머릿속에서 뭔가가 상영 중이신 거겠죠.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상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왜 상영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밤의 후회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대부분 이런 순서입니다. 불을 끕니다.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낮에 있었던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치듯 지나가요. 그런데 그 장면에 마음이 걸리면 뇌가 그 장면을 되감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되감기를 할수록 원래 있었던 일보다 점점 더 나쁘게 편집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상대방은 분명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나는 왜 매번 이 모양일까? 그리고 어느 순간 오늘 있었던 일 하나가 지난주의 실수로, 작년의 후회로, 심지어 몇 년 전의 부끄러운 기억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 말이 어색했다는 생각이 어느새 나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늘 이상한 말을 해라는 결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이 되감기는 머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느껴보면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 심장이 살짝 빨라지고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며 명치 부근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도 함께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는 생각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는 경험입니다. 혹시 이 순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겹 더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게 보입니다. 낮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낮 동안 우리 뇌는 굉장히 바쁩니다.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만나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이 모든 외부 자극들이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방어기제라고 부르지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낮 동안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머릿속에 불편한 것들을 안 보려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괜찮았던 게 아닙니다. 낮에는 바빠서 못 느꼈던 겁니다. 밤이 되면 외부 자극이 사라집니다. 방이 어두워지고 소리가 줄어들고 할 일이 없어지는 순간 그 방패가 내려갑니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낮 동안 처리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 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잘한 일과 못한 일이 동시에 떠오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뇌에는 부정적 편향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 동안 9가지를 잘하고 1가지를 실수했다면 밤에 떠오르는 건 그 1가지입니다. 좋은 기억은 흐릿하게, 나쁜 기억은 선명하게 저장하는 게 뇌의 기본 설정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인류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장착하고 있는 생존 프로그램입니다. 문제는 그 프로그램이 사바나 초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침대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우리 뇌에는 하루 동안 끝내지 못한 일을 마저 처리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낮에 느꼈던 찝찝함, 약간의 불쾌감, 미묘한 불안. 이것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가 밤에 다시 꺼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문제는 뇌가 해결하려고 꺼냈는데 실제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해결은 안 되는데 자꾸 꺼내다 보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 심판으로 변질됩니다. 왜 그랬을까가 나는 왜 항상 이럴까로 바뀌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뇌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후회를 피하려고 켠 스마트폰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피드를 넘기다 보면 누군가는 근사한 저녁을 먹고, 누군가는 승진 소식을 올리고, 누군가는 여행 중입니다. 그 화면들이 나의 오늘 하루를 더 초라하고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후회를 피하려고 켠 화면이 후회를 더 단단하게 굳히는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잠깐 멈추고 들여다볼게요. 여러분이 밤마다 후회하는 내용들,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상대방이 불편했을까봐, 나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을 것 같아서, 혹시 그 후회들의 중심에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라는 걱정이 있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반성인가요? 자책인가요? 반성은 내일의 성장을 위해 오늘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지만 밤에 하는 후회는 대부분 이미 지나간 어제의 나를 반복해서 찌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깊은 층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 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후회의 본질은 사실 후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밤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남에게 실망을 줬을 것 같다. 나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건 후회라기보다 스스로에게 들이대는 채점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채점표, 어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 채점표는 아주 어린 시절에 설치됩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썼던 경험, 실수했을 때 돌아왔던 반응,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라는 말을 들었거나 말로 듣지 않았더라도 분위기로 느꼈던 순간들. 그때 우리 뇌는 하나의 규칙을 만듭니다. 이 규칙이 성인이 된 지금도 밤마다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낮에 한 사소한 실수가 밤에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실수 자체가 큰 게 아니라 그 실수가 오래된 규칙의 경보를 울리기 때문입니다. 또 실수했어. 또 부족했어. 또 사람들이 널 이상하게 볼 거야. 마음속에 아주 과민한 경보기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은 나지 않았는데 토스트가 살짝 탈 때도 삐이 울리는 그런 경보기요. 밤마다 울리는 후회가 바로 그 경보기입니다. 불이 난 게 아닌데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후회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 아주 오래전에 설치된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아직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비교와 자책을 함께 들여다봤을 때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 무의식적 습관. 그것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낮에는 바쁨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는 그 잣대가 가장 날카로운 형태로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밤의 후회가 왜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그 후회가 또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 거창한 5단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밤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이름표를 붙여보세요. 후회가 밀려올 때 나는 왜 이럴까라고 빠져드는 대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또 낮의 일을 되감기하고 있구나.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 상태를 언어로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과민한 경보기의 활성도가 실제로 낮아집니다.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 연구팀이 fMRI로 확인한 결과인데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 반응이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 지금 후회 모드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후회 속에 빠져있는 나에서 후회를 바라보고 있는 나로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후회의 내용은 그대로인데 나와 후회 사이에 한 뼘의 거리가 생깁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제3자 화법을 써보세요.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민수가 또 낮에 대화를 복귀하고 있네라고요. 나를 타인처럼 부르는 순간 감정의 파도가 신기할 정도로 낮아집니다.
미시간 대학의 이선 크로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면 감정적 반응성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을 관찰하듯 자기 자신을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에게 하듯 말해보세요. 만약 소중한 친구가 밤늦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나 오늘 회의 때 이상한 말을 해서 너무 괴로워.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봤을 것 같아.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진짜 한심하다라고 하시겠어요? 아닐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에이, 그 정도 가지고. 아무도 신경 안 썼을 거야. 그때의 너는 그게 최선이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 고생했어. 푹 자. 그 말을 오늘 밤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텍사스 대학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가 연구한 자기자비는 자기 비판이 습관화된 사람들의 반추 사고를 유의미하게 줄여준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밤마다 돌아가는 오래된 채점 프로그램에 전원을 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뇌에게 퇴근을 알려주세요. 후회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뇌가 오늘이 아직 안 끝났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에게 물리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에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이건 내일에 내가 처리할 일이다라고 한 문장만 적고 종이를 덮는 겁니다. 적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 이거는 접수 완료, 오늘은 종료라는 마침표를 찍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후회가 밀려올 때 어깨가 올라가고 명치가 묵직해진다는 이야기를 했죠. 몸이 함께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게도 퇴근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어깨를 귀까지 올렸다가 탁 떨어뜨리는 동작. 이걸 3번만 반복해보세요. 혹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이 행동 이후에는 오늘이 끝난다는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뇌에게 그리고 몸에게 퇴근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밤 딱 하나만 해보신다면 저는 첫 번째를 권합니다. 후회가 올라올 때 5초만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또 왔구나.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멈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또 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후회 속에 빠져있던 자리에서 한 뼘 밖으로 나온 겁니다. 리캡.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건 이겁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후회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낮 동안 바쁘게 묻어뒀던 감정을 뇌가 밤에 꺼내서 정리하려는 것이고, 나쁜 기억을 먼저 떠올리는 뇌의 부정적 편향이 거기에 불을 지피고, 어린 시절에 설치된 오래된 채점 프로그램이 그 불을 끄지 않고 더 크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어너스. 오늘 밤 또 후회가 밀려오면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 또 왔구나. 후회를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차린 것, 그게 한 뼘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밤에 후회가 많다는 건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대충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 잘하고 싶었고 더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밤에 후회의 형태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건 부족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태양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커뮤니티. 들여다보는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밤에 가장 자주 떠오르는 후회, 어떤 종류인가요? 내가 한 말 후회인가요? 하지 못한 말 후회인가요?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패턴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왜 나는 또 참다가 폭발할까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혹시 지금 참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오늘도 자신을 들여다보러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